경찰이 중간 브리핑을 했지만 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기까지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팀 백길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범행이 일단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가 쟁점인데 경찰이 보복살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단은 계획살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단순 우발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기자들에게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발적이라고 말한 건데 경찰은 오늘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나온 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백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흉기 챙겨왔고 CCTV를 보면 여성의 차 뒤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네, 피의자는 데이트 폭력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오전 6시 11분 귀가했죠. 피해자가 경찰 상담을 마치고 귀가한 게 7시 7분인데 범행은 불과 10분 후인 7시 17분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피의자와 함께 있던 PC방에 두고 간 차량을 찾으러 올 거란 걸 알고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경찰은 이들 사이에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까지 보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뭔지도 봐야 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이들이 동거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였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 사건 발생 2시간쯤 전 데이트 폭력 신고로 조사받을 때 두 사람 모두 연인 관계라고만 진술했던 겁니다. 서로의 집에 자주 들르긴 하지만 동거관계나 사실혼 관계라고 확대 해석하는 건 아직 무리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경찰이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실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데이트 폭력의 경우와 달리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불과 1시간 전에 데이트 폭력 관련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했을 때 피해자가 폭력이 경미했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였다면 접근 금지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찰의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피해자와 상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매우 높음부터 낮음까지 4가지 위험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를 권고하는데요. 112 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부터 심할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예. 이 남성의 조사 시간이 30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가 어땠길래 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조사에서 피해자가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순찰을 원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위험성을 제일 낮은 단계인 낮음으로 매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목숨까지 잃게 된 만큼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